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한 왕조의 마지막 날밤 수천 명의 여인들이 강물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절벽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고 강은 여전히 그 아래를 흐릅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낙화암이라 부르며 관광지로 찾아가지만 그날 밤 그 절벽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충청도는 그런 땅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넉넉해 보이지만 그 땅 아래에는 수천 년의 비밀이 층층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7위. 공주 무령왕릉 1500년 만에 열린 봉인된 방. 1971년 7월 충남 공주의 한 야산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예상치 못한 벽돌벽에 막혔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열렸을 때 전 세계 고고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령왕릉. 백제 25대 왕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었습니다.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공의 신원이 확인된 왕릉이었고 봉인된 지 150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발견된 유물은 4600여 점. 금제관 장식, 왕과 왕비의 지석, 중국에서 가져온 도자기까지.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덤 입구에 서 있던 석수, 즉 돌로 만든 짐승상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1500년을 홀로 그 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한기의 무덤이 당시 백제 문화 수준이 중국이나 일본에 절대 뒤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발굴은 단 하루 만에 마무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물이 제대로 된 기록도 없이 꺼내졌습니다. 지금도 학계 일부에서는 그날의 발굴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6위. 계룡산 조선 왕조가 두려워한 예언의 산.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처음 수도를 한양이 아닌 지금의 충남 계룡산 아래에 세우려 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성벽을 쌓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풍수지리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가 남아있지만 민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감록. 조선시대 내내 금서로 지정되었던 이 예언서는 계룡산을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땅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 입장에서 그 땅에 수도를 세운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계룡산은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믿음 속에 각종 신흥, 종교와 예언자들이 몰려드는 땅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헌병이 이 산을 집중 감시했고 해방 이후에도 한때 수백 개의 종교단체가 이 산자락에 터를 잡았습니다.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500년 내내 왕조가 두려워한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5위. 부여 낙화암의 진실 기록과 현장 사이의 간극. 660년 음력 7월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낙화암에서 궁녀들이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낙화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600년이 지난 고려시대에 등장합니다. 삼국사기에도 삼국유사에도 낙화암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후대에 윤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묻혀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던 그날 밤 성 안에 남아있던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은 왕족과 귀족의 최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 어떻게 되었는지 충청도의 그 땅은 알고 있지만 역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4위. 홍성의 비밀. 한국 근대사에서 지워진 의병의 항쟁. 1906년 충남 홍성에서 대규모 의병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민종식 의병장이 이끄는 부대가 홍성 읍성을 점령하고 수십일 동안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당시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 운동 가운데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였던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이 항쟁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홍성의병 항쟁의 기록을 철저히 지우려 했고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도 홍성 지역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이야기가 구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항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정확히 집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지우려 했지만 그 땅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위. 아산 현충사 아래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암호화된 기록. 아산은 이순신 장군의 고향입니다. 현충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에는 지금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난중일기는 총 7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보 7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절은 문맥이 극도로 압축되어 있거나 일부러 은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일기를 쓰면서도 특정 정보는 결코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산의 땅은 그 장군이 태어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곳이며 그가 백의종군 후 다시 장군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거쳐간 곳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그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써내려간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2위. 대전 근교 지하 한국전쟁 당시 봉인된 금기구역.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은 2번이나 함락되고 2번이나 수복된 땅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 근교에 존재했던 여러 시설과 문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 기록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일대에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 포로와 민간인 희생에 관련된 사건들이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십 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일부 지역의 매장 추정지는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혹은 그들의 자녀들은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그 아픔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1위. 충주 탄금대 임진왜란 최초 대패의 진짜 이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후 충주 탄금대에서 조선 최고의 장수 신립이 이끄는 군대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한양이 열흘 만에 함락되었고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신립장군의 전술적 오판을 주된 이유로 기록합니다. 배수진. 강을 등지고 싸우는 전략이 결국 퇴로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깊이 연구한 군사사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신립장군에게는 충분한 병력을 구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징집된 병사들 다수는 무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농민들이었고 화약 무기의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수 한 사람의 오판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조선 군사 시스템의 붕괴가 탄금대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립은 패배 후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죽음이 오판에 대한 책임인지 아니면 무너진 시스템 안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장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 탄금대의 강물은 그 대답을 지금도 품고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도의 땅이 품어온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령왕릉에 봉인된 방에서 시작하여 조선이 두려워한 계룡산의 예언, 기록과 현실 사이에 가려진 낙화암의 진실, 지도에서 지워진 홍성의병의 항쟁, 난중일기 속 이순신 장군의 암호화된 기록,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상흔, 그리고 한 장수의 죽음으로 끝난 탄금대의 비극까지.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직접 충청도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모여 다음 영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역사의 비밀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